자, 이번 영상은 찾기 참조에 해당하는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이라는 함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부서라고 되어 있는 거 영업부의 컬러인데 영업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보시면 컬러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자, 그런데 누구에 따른이에요? 부서에 따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니까 빨강색이 여기에 오겠구나 라고 취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업부 얘가 필요하고 이 범위가 필요하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열 단위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VLOOKUP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equal VLOOKUP을 합니다. VL. 자, VL까지 쳤더니 VLOOKUP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가로까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를 좀 키워 놓고요. 자, lookup value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lookup value라고 돼 있는 건 영업부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와 컬러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업부를 선택을 해주고, 자, 위쪽을 클릭할게요.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돼 있는 건 얘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업부가 범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범위 중에 있느냐라고 해서 반드시 그 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첫 번째 열 부분에 들어가 있도록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범위는 이렇게 범위가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셀과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잡혔을 때는 이 범위로 잡힌 부분을 절대 주소로 할지 상대 주소로 할지에 해당하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 영업부는 그 다음 줄에 갔을 때 관리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그대로 두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는 밑에 한 줄이던 두 줄이던 내려갔을 때 이 범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표시를 하고 컴마. 그 다음에 컬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컬럼이라는 거는 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잡은 범위 중에 몇 번째 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2라고 쓰고 컴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직접 FALSE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부서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컬러를 표시할 건데, 자,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히 일치니까 영업부라는 글씨가 정확하게 영업부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잉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부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정확하게 값이 나오게 할 거고, 또 한 가지, 자, 아래쪽에 보면 지금 위쪽에 했던 도움말의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마지막에 가로를 닫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빨강 이렇게. 자, 얘를 밑으로 쭉 내려보고 끝까지 그냥 갈까요? 자,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더블 클릭 마지막 걸 해보면 자, 부서가 지금 잡힌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물이라는 걸 설명을 먼저 해보면, 자, 준비물은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역시 부서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 얘네들 중에 두 번째 줄,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얘는 아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자,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VLOOKUP, 이럴 때는 HLOOKUP을 쓰게 됩니다. HLOOKUP. 자, 그래서 여기다가 equal HLOOKUP을 씁니다. HL.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가로까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부서에 따라서 컴마. 그 다음에 부서들부터 데이터가 나오게 할 부분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소. 자, F4키를 누르고 컴마. 자, 여기에 어떤 분이 부서하고 준비물까지 다 잡아도 되나요? 그런데 다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도 여기에 부서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죠. 부서라는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아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자, 설명 부분에 보면 아까는 COL 컬럼 인덱스 넘버였는데 지금 얘는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줄 번호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 잡은 것 중에 몇 번째 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 두 번째 줄이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부서가 똑같은 경우에만 가지고 와야 되죠. 정확히 일치니까 FALSE를 쓰게 됩니다. 가로 닫고 자 그랬더니 설명이 없어지면서 엔터를 치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봤더니 결과가 나왔죠. 자 영업 부일 때 컴퓨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 자 얘가 그러면은 V룩업일까요? H룩업일까요? 자,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죠. 자, 그 중에 얘는 무엇에 따라서 가지고 오냐면 실적 분류라고 되어 있는 실적에 의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숫자예요. 숫자 정확하게 0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7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85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할 경우 85는 정확하게 없어요. 사이값이 갖고 와지는 거죠. 자, 85라면 상품 2를 가지고 올까요? 상품 3을 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7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으니까 이 사이의 값이니까 70에 해당하는 값이 가지고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2가 가지고 와지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포인트별 뭔가 상품을 준대요. 그런데 85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면 70포인트에 해당하는 상품을 주겠어요? 아니면 90포인트에 해당하는 상품을 주겠어요? 당연히 70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내가 선택한 그 값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값.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반드시 이 값들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V룩업이냐 H룩업이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아셨겠지만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V룩업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칸에 해당하는 걸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V룩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적에 관계된 걸로 가지고 오니까 실적을 선택하고 컴마 자, 실적부터 상품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F4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컬럼 인덱스 넘버 그래서 2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true냐 false냐 하는 거예요. 자 85가 정확히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true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범위 중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금처럼 true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잘 보면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얘가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true를 써야 되겠죠. true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상품 2가 가지고 와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됐죠. 자, 이런 경우가 참조죠. 참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다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기, 조회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나오게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조상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부서를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서 아니면 뭐 실적 아니면 의자 컬러 이런 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름별인데 뭐가 나오게 할 거냐면 부서를 나오게 할 거죠. equal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V룩업이냐 H룩업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름들 중에서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번호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V룩업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VLOK, V룩업. 자, 가로까지 열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구별로 찾는 거예요? 그죠? 이름 한조상입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하나 만들어서 옆으로 쭉 갈 때 얘가 하나긴 하지만 범위를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얘를 할 때도 한조상, 얘를 할 때도 한조상에 따른 값을 찾을 거니까 얘도 F4키를 이용해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당 한 개의 값을 딱 만들고 복사를 해서 쓸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절대 주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어레이죠. 그래서 앞쪽에 가서 이름에 따른 그랬으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연번이 아니고 이름을 첫 번째 열로 해서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부서예요. 그런데 범위 잡은 것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우리가 범위를 이름부터 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2
컴마,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고 가로를 닫으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도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시트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시트의 이름과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영업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을 땐 여기와 차이가 뭐예요? 그죠? 2가 아니라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얘를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자,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3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3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실적이 나오죠? 똑같이 얘도 이번에는 뭐로 바꾸면 돼요? 그쵸? 4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4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거는 5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5.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건 6.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앞쪽에서 나와 있는 범위 잡은 것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까지 나왔죠. 자, 연번은 왜 안 되느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름부터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번호는 이 범위 외지요. 범위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브이룩업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브이룩업의 첫 번째는 얘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얘를 0번째 혹은 마이너스 1번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이룩업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번은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함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브이룩업, h룩업에 해당하는 거.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연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거와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분명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띄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자, 연번 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번을 선택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중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가로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요 콤보 상자를 누르면 맨 마지막에 균등분할 들여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여쓰기를 1로 한번 해볼게요. 1. 자, 1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연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분명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떨어져 있죠. 자, 얘는 지금 옆에 있는 게 붙었어요. 완전 선하고. 근데 얘는 어때요? 떨어져 있죠. 우리가 들여쓰기를 1로 했잖아요. 자, 1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1, 오른쪽에서도 1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뒤로 다 들여쓰기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의 가로 방향을 균등분할로 해주고 들여쓰기를 1로 만들어줍니다. 자, 1로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좁아서 그렇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자, 상품 부분을 한번 보시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띄어쓴 것처럼 보여지죠. 양옆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목 부분에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띄어쓰기를 안 한 거,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